안녕하세요.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학습한 피부 장벽 강화 화장품 그리고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이어서 주름 개선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주름과 탄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피부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각질층을 포함한 표피층이 있고 표피층의 기저막 바로 아래 위치한 진피층이 있습니다. 주름 탄력의 형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진 피부의 층을 진피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피층에는 표피층과 다르게 모든 부분이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진피층에는 다양한 세포가 존재하지만 특히 섬유아 세포가 듬성듬성 존재하게 됩니다. 그 섬유아 세포가 분비하게 되는 아교섬유 있죠. 아교섬유 콜라겐과 탄력섬유에는 이제 엘라스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진피는 섬유아 세포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섬유아 세포가 분비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유지되어지느냐, 또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 이러한 것이 바로 주름과 탄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유아 세포는 또한 히알루론산과 같은 물질들을 분비해서 진피층의 수분량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학습을 했죠. 젊은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피층 아래 진피층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원으로 표시된 이제 탄력섬유와 긴 선으로 된 아교섬유가 충실하게 그물망 같은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위에 표피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 위에 존재하는 표피층을 잘 떠받쳐 줄 수 있죠. 그래서 주름이 적은 상태 그리고 탄력이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에 반해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노화 피부는 이러한 기능들이 손실이 되어지는 거죠. 아래층에 이제 보시면 탄력섬유와 아교섬유가 젊은 피부에 비해서 그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조가 상당히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에 존재한 표피를 충실히 떠받쳐 줄 수가 없어요. 탄력이 이제 감소하게 되고 주름이 많이 생성되는 그러한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주름이랑 탄력이 점점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은 진피를 구성하는 섬유의 양과 그 섬유의 구조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교섬유 콜라겐은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유동물을 비롯해서 이제 널리 존재를 하는 단백질의 일종이고요. 우리 몸에서는 피부에도 존재를 하고요. 우리 몸의 장기에서도 존재를 하고 세포끼리 결합을 하거나 지탱을 시키거나 이제 조직인 결합 조직이 결합을 시켜주는 결합 조직이 가장 많은 성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되는 거고요. 사람의 진피에는 섬유화 세포에 의해서 콜라겐이랑 아교섬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젊은 피부에는 이런 콜라겐 생성 속도랑 콜라겐 분해 속도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주름이나 탄력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섬유화 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혹은 구성섬유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주름이랑 탄력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진피 구성섬유는 물에 녹는 단백질의 단일체가 아니고요. 진피를 구성하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진 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합체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긴 가닥을 이제 만들어내고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섬유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서 진피의 구성 섬유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피의 주성분은 바로 콜라겐이고요. 아교섬유 콜라겐이고 피부 건조 중량, 피부의 중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진피의 구성섬유 그리고 콜라겐, 아교섬유가 차지를 하게 돼요. 75%를. 콜라겐은 세포와의 연결을 통해서 피부 주름을 예방을 해주고요. 또한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하고 또 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쿠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다양한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종류의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같은 이제 20대 이후가 되면 콜라겐 합성이 저하가 돼요. 그러면서 노화가 서서히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텐데요. 이제 콜라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일한 단백질, 단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합된 연결체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적으로 3중 나선 구조를 가지게 되고 굉장히 질기고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3중 나선 구조의 하나하나는 알파 결합 사슬이라는 단백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알파 결합 사슬의 아미노산 서열을 보면 글리신이 굉장히 집중된 단백질 서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콜라겐을 진피에 충전시켜주는 것이 주름과 탄력의 문제를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겠죠. 이게 쉬웠으면 주름이랑 뭐 다 없겠죠, 사람들이. 근데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이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콜라겐이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전달 방법과 다양한 여러 물질, 기계들을 통해서 콜라겐을 진피에 지입을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면역 반응이 없는 순수한 콜라겐은 피부에 공급을 하게 되면 윤기와 탄력이 있는 젊은 피부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피부 세포의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포솜 기술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리포솜 기술이 발달되게 되면 이런 콜라겐들이 진피 내로 침투를 시키는 일들이 서서히 많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잘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진피를 구성하는 또 다른 단백질이 이제 엘라스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틴은 탄력섬유죠. 탄력섬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단백질, 아까 단일체 아닌 중합체라고 말씀드렸죠. 중합체고요. 엘라스틴은 평소에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쵸? 구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콜라겐을 연결할 수 있는 단백질이에요. 하지만 길게 늘어뜨리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충분히 길게 늘어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밑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형으로 되어 있다가 늘어뜨리면 이렇게 쭉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엘라스틴이 어떤 식으로 연결됐느냐는 이제 지금 화학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데스모신 클로스 링크라는 이제 특유한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엘라스틴 단백질이 서로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독립된 가닥의 엘라스틴 단백질이 데스모신 클로스 링크라고 해서 이제 교차 결합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늘어뜨리게 되면, 길게 늘어뜨리게 되어도 탄력성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엘라스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탄력섬유는 마치 고무줄이랑 같아가지고 잡아당김이 늘어나고 육안으로 볼 때는 황색을 띠게 돼요. 황색을 띠게 되고 콜라겐에 비해서 짧고 가늘고요. 또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을 주는 중요한 진피 구성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라스틴의 파괴는 엘라스틴이 파괴되면 피부에 주름이 당연히 생기겠죠. 노화에 따라서 엘라스틴 분비가 줄어들게 되거나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단백질 효과의 양이 너무 과다하게 되거나 그러면 피부에 주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의 신축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직에
엘라스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피부에만 탄력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체의 다양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엘라스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피는 기저막을 사이에 두고, 진피는 기저막을 사이에 두고, 이제 바로 밑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제 기저막은 표피와 진피를 단단하게 얽히게 하는 경계가 되는 막, 그리고 물결 모양의 요철 구조를 이루고 있고, 두 개의 층을 고정을 시켜주죠. 두 개의 층을. 진피의 두께는 약 2에서 4mm, 섬유상 단백질과 다당류 또는 세포 외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섬유상 단백질들이 이제 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다당류가 존재를 하고 수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죠. 엘라스틴이랑 콜라겐 섬유가 그물처럼 짜여져 결체 조직을 이루고 섬유상 단백질을 구성하고요. 피부의 탄력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진피입니다. 진피를 구성하는 섬유상 단백질들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한 단백질들을 다 유지하고 분해하는 효소의 양을 줄이는 것, 활성을 저해하는 것이 바로 주름과 탄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피에 또 다른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산성 무코다당류예요. 산성 무코다당류가 존재하게 되는데 특히 산성 무코다당류 중에서 히알루론산이 존재하게 되고 이 히알루론산이 진피를 구성하는 진피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이러한 화학 구조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제 글루쿠론산이랑 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 두 가지가 베타 1에서 3으로 베타 1에서 4로 결합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산성 무코다당이 바로 히알루론산인데 히알루론산은 자기 가지고 있는 질량 있죠. 질량보다 많은 질량의 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진피에 이제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게 되고요.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고 또 이제 주름이 생기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탄력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히알루론산은 얼마나 진피에 공급이 잘 되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부에 주름을 없애주고 탄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름 탄력 형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잖아요. 인간의 피부에서 가장 바깥층에 있는 표피가 존재하고요. 그 아래 진피가 존재하고 진피에 섬유화 세포가 존재하고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백질, 생체 분자들은 이제 진피로 분비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 악효섬유, 콜라겐, 탄력섬유, 엘라스틴이 진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단백질 복합체가 유두층, 망상층에 존재하게 되고 표피를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주름을 줄이고 탄력을 높이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섬유의 양이 늘리거나 그 두 가지 종류의 악효섬유와 탄력섬유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주름과 탄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주름과 탄력을 개선해주는 천연 이제 성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주름과 탄력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지는지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료가 이제 레티놀이에요. 레티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티놀은 항노화 주름 개선 원료 중에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요. 유효성도 검증된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A가 바로 레티놀의 정체예요. 비타민 A를 레티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흔히 비타민 A라고 부르는 것이 비타민 A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1960년도에 IUPAC라고 국제 순종응용화학연합에서 이 물질이 망막에 특수한 작용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서 일종의 이게 알코올기이거든요. 화학식으로 알코올기이기 때문에 레티나랑
알코올 이 두 가지가 붙어서 레티놀이 된다고 레티놀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레티놀은 처음에는 널리 사용되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주름을 개선하는 이제 대표적인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죠. 이 레티놀은 그대로 들어가서 생체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체 내로 들어오게 되면 레티날, 레티노익산이라는 물질로 변환을 하게 돼요. 생체 내에서 몇 개의 유도체가 발견되고 합성도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레티날이랑 레티노익산 이런 물질들로 변환하는 것을 모든 걸 통틀어서 레티놀이라고 레티노이드라고 이런 다 통틀어서 부르는 게 레티노이드라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이걸 레티노이드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레티노이드가 화장품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단계에서 사람의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레티놀이 세포의 정상적인 분화에 매우 핵심적인 물질이고요. 뼈, 이, 손가락, 손톱 등의 성장 유도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성분이 지금 이제 화장품에 사용되면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레티놀은 인체의 발달과 신체 각 부분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고요. 특히 레티놀은 피부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게 돼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기저막 위에 기저층이 존재하고 각질 세포가 각화하는 것을 돕는다는 말이죠. 분화를 촉진하고 주름에 영향을 주는 악효섬유인 콜라겐과 탄력에 영향을 주는 엘라스틴이 생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그러므로 주름을 감소하고 피부 탄력을 증대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질층의 분화를 촉진해서 새로운 피부, 새로운 각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돕고요. 또한 진피에 도달하게 되면 레티놀이 악효섬유인 콜라겐과 탄력섬유인 엘라스틴의 생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는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실 이 레티놀이 피부 효능에 대한 발견은 1980년대에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약으로 이게 썼대요. 레티노익산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놀랍게도 여드름도 좋아지고 또 피부가 하얘지고 또 기미가 옅어지고 이제 이러면서 광노화에 의한 주름이 완화되고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판명돼서 레티놀이 이제 새로운 기능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거거든요. 또한 광노화에 의한 주름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말은 진피에 침투를 하잖아요. 진피에 침투를 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티놀은 표피랑 진피 모두에 작용을 해서 사람의 피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티노익산 있죠. 레티노익산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빨갛게 되기도 하고 부작용이 동반돼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비타민 A를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었는데 실제로 이 레티노익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비타민 A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레티노익산이 아닌 피부에 흡수가 되고 레티노익산으로 변화하는데 좀 더 안전한 원료가 발견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레티놀이고 순수한 비타민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이제 주름 개선 효과가 검증된 대표적인 노화 방지 성분이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효능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 고시된 대표적인 주름 개선 원료 중에 하나가 바로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티놀의